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요, 영어 원서 읽기 고수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영어 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그런 영어 원서 읽기의 고수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시리즈 자체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긴 한데요. 이 세부적인 방법론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이렇게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본 원리,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의 고수가 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요, 러닝 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학자 톰 제닝어가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 약간 심리학과 연관된, 학습 심리와 연관된 어떤 이론인데요. 이론이라고 해서 막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영어 원서 읽기뿐만 아니라 어떤 피아노를 배운다라든가 어떤 운동을 한다라든가 무엇이든 배우고 학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론이고요. 제가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들의 어떤 세부적인 방법론들의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이야기라서 오늘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이 존재합니다. 고수, 즉 그 분야의 어떤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되고 싶은 영어 원서를 그냥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원서 읽기의 고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악보를 처음 보는 악보라도 거침없이 칠 수 있는 어떤 피아노로 칠 수 있는 피아노 고수, 혹은 정말 어려운 무거운 무게의 역기를 거침없이 들을 수 있는 운동 고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뉴스 몇 개, 차트 몇 개만 보고도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주식 투자의 고수.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고수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분야의 고수인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그 분야에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고수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를 딱 잘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고수가 되는 원리는요,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고수가 되는 원리를요, 영어 원서 읽기 분야에 적용시키면은 영어 원서 읽기의 고수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고수가 되는 방법, 고수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자, 편하게 운동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벤치프레스를 150kg짜리, 정말 무거운 무게죠. 150kg짜리를 그냥 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 고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50kg짜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 처음 배울 때부터 나 150kg짜리 들고 싶으니까 150kg짜리 들어야지라고 하면 들려지겠어요? 절대 안 들려지겠죠? 자, 첫 방법은 뭐냐면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요. 150kg짜리 들고 싶으면 150kg짜리 도전하면 안 되고, 내가 사실 근데 처음 어떤 벤치프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는 무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kg 혹은 뭐 10kg. 야, 10kg 정도는 30개, 40개, 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데? 자, 10kg 정도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죠. 자, 근데 무게를 좀 더 높여서 20kg. 야, 20kg는 절대 못 하겠어. 야, 근데 10kg 정도는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상태. 이렇게 무엇인가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 그것을요, comfort zone이라고 해요. comfort, 말 그대로 편안함, 안락함을 느끼는 zone, 수준이라는 말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kg 정도는 편안함을 느끼는 comfort zone. 내가 운동을 할 때 10kg 정도는 나의 comfort zone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150kg를 들고 싶은 거잖아. 지금 고작 10kg밖에 못 드는데 10kg로 아무리 연습을 해봐야 평생 150kg 못 듭니다. 자, 근데 10kg가 아니라 15kg 정도. 10kg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 근데 이게 불가능하진 않겠어. 편안하진 않은데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아예 하려면 할 수 있겠어. 뭐 해봤자 한 10개 정도밖에 못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고 도전해 볼 법한 수준. 그 정도가 한 15kg라고 합시다. 15kg는 한 10개 정도 할 수 있겠는데? 20kg는 한 개도 못 하겠어. 근데 15kg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 정도 수준. 뭔가 내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 볼 법한 수준을요, learning zone이라고 해요.
컴포트 존보다는 조금 더 범위 바뀌긴 한데 어쨌든 도전을 해볼 법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요. 러닝 존을 벗어나면요. 패닉 상태에 빠지는 패닉 존이 돼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15km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km 절대 안 돼. 50km 하다가 다쳐. 그쵸? 그 정도 수준은 완전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패닉 존이에요. 완전 시도조차 못하는 불가능한 범위죠. 하지만 러닝 존은 뭐렇다? 컴포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전을 해볼 법한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게 러닝 존입니다. 그리고요. 러닝 존에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요. 러닝 존이 점차 컴포트 존으로 변합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15km 드는 게 10개 정도 힘들어. 근데 한 10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한 10개 합니다. 내일 다시 10개 해요. 그 다음날 이번에 한 12개 정도 해볼까? 12개 12개 되겠는데? 또 그 다음날 한 15개 정도 해볼까? 15개 15개 되네? 그 다음날 한 20개 해볼까? 20개 횟수를 늘려가서 한 2, 3주 지나면요 15kg짜리를 얘도 한 30개 정도 하겠는데 별로 안 어려워. 얘 처음에는 10개도 못했는데요. 얘 30개도 하겠어. 굉장히 편해. 자, 뭐예요? 러닝 존이었던 게 컴포트 존으로 바뀌었어요. 달리 얘기하면 컴포트 존의 범위가 원래 10kg짜리였던 게 15kg로 늘어난 거죠. 자, 그럼 내가 15kg를 들을 수 있는 15kg가 나의 컴포트 존이 된 상태에서는요. 이번엔 20kg 들어볼까? 야, 20kg가 들려지는데? 내가 10kg밖에 못 들 때는 20kg는 들지도 한 개도 못할 정도였는데 내가 15kg를 들을 수 있으니까 20kg 정도는 그래도 도전해 볼 법해. 자, 뭐예요 이번에는? 그만큼 5kg만큼 성장한 거예요. 5kg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 무게 20kg가 이번엔 나의 러닝 존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럼 20kg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훈련합니다. 오늘 10개 한번 해보자. 내일 한 12개 해볼까? 그 다음날 15개 해볼까? 자, 이렇게 2, 3주가 지나면은 20kg도 야, 이거 뭐야? 쉬운데? 야, 30개, 40개 하겠어. 정도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나의 컴포트 존의 범위가 20kg까지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당연히 어떻게 했죠? 야, 20kg 되니까 이번엔 30kg 들어볼까? 30kg. 야, 힘들어. 야, 힘들긴 한데, 야, 10개는 하겠어. 그럼 이번엔 30kg 정도가 나의 러닝 존에 해당하게 되고, 그럼 30kg 가지고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30kg도 그냥 3, 40개를 그냥 편안하게, 컴포터블하게, 컴포트 존으로 만들 때까지 그냥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럼 내 30kg도 야, 한 3, 40개 하겠는데? 또 2, 3주 지나면 성장을 하겠죠? 30kg 드니까 이번에 한 50kg 들어볼까? 50kg. 여전히 안 돼. 야, 패닉 상태 안 돼. 30kg, 이제 40kg 가지고 40kg는 한 10개 하겠는데 그럼 40kg가 나의 러닝 존이구나. 그럼 40kg 가지고 훈련해야지. 훈련해 나가고. 그럼 또 50kg 넘어가고 60kg 넘어가고. 자, 어떤 방식이냐면요. 패닉 존도 아니고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컴포트 존도 아니고 러닝 존을 찾아가지고요. 그 러닝 존에서 반복 훈련합니다. 반복 훈련해서 그 러닝 존이 나에게 편안함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요. 그렇죠? 맨 처음 10kg였던 게 15kg, 20kg, 30kg, 40kg 쭉쭉쭉쭉쭉쭉 발전해 나가서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노력도 많이 쓰이겠죠. 하지만 150kg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150kg도 그냥 편안하게 3, 40개 뭐 어렵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피아노 배우셨나요?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어려운 악보 가지고 야, 한번 쳐봐라고 하면은 아예 치지를 못하죠? 시도조차 못합니다. 왜요? 그건 패닉 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요. 도레미파솔 쳐라고 하면 그거는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레미파솔 이 정도는 편하게 칠 수 있네. 그럼 뭐예요? 그게 나의 컴포트 존인 거예요. 근데 도레미파솔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도미솔 도미솔 파미레 파미레 야, 좀 어렵긴 하지만 시도할 법한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게 편안하게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 됐을 때 편안하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악보 가지고 편안하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를 높여 가다 보면은 그쵸 어느 순간부터 어려운 악보를 그냥 처음 볼지라도 싹 칠 수 있는 피아노의 고수가 되는 거죠. 자, 운동의 고수가 되는 것과
피아노의 고수가 되는 것이 원리가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라고 있을 때 그 분야 내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컴포트 존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다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동일한 원리가 영어 원서 읽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영어 원서 읽기에 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합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컴포트 존과 러닝 존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나도 영어 원서 읽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봤을 때 그림밖에 없어. 야, 이 정도 수준에는 좀 내가 읽을 법한데 하는 책이 있어요. 야, 이 정도는 그냥 이해 안 가는 거 없이 다 읽을 수 있어. 정도의 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책은 뭐예요? 나의 컴포트 존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야, 이거는 뭐야 이거 한 페이지에 막 모르는 단어가 막 40개 50개 한 페이지 읽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건 뭐예요? 나의 패닉 존에 있는 책이에요. 이런 책 읽으면 안 되고요. 자, 보니까 이 책은 읽을 법은 해. 중간중간에 뭐 모르는 문장도 있고 모르는 단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이 정도 좀 도전을 해볼 법해. 이 정도 수준의 책이 나의 러닝 존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러닝 존에 있는 책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편안함을 느껴지는 상태가 될 때까지요. 다시 한번. 자, 뭐라고요? 너무 쉬운 책도 아니야.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책도 아니고 딱 내가 조금은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도전은 해볼 수 있을 법한 수준의 책, 나의 러닝 존에 해당하는 책을 골라가지고요. 걔를 그냥 쉽게 말하면 읽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이 책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컴포트 존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책은 내가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컴포트 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수준을 조금 높이면 돼요. 야, 이 책은 지난번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막 엄청 도전을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읽을 법하네. 그럼 이거 읽어보지 뭐. 자, 이 책 다 읽어요. 다 읽으면 어쨌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읽을 법은 했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정도의 수준의 책을 한 대여섯 권 계속 읽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야, 이 책 되게 쉬운데?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겠어. 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의 책은 나의 컴포트 존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러닝 존에 해당하는 책을 고른 다음에요. 그 책이 정말 편안하게 읽혀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한 책을 계속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수준의 책을 여러 권을 읽다 보면은 이 정도 수준의 책은 그냥 편안하게 읽힐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책을 읽어보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에서 다시 성인들이 읽는 책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의 컴포트 존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요. 사람마다 컴포트 존과 러닝 존이 각각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존에 영어 공부했던 공부량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재능도 다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쵸, 이미 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이 정도 쉬운데 뭐 더 두꺼운 책을 봐야겠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정도 수준의 책도 어려워. 난 완전 동화책 수준을 봐야겠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때요? 컴포트 존과 러닝 존의 어떤 수준도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영어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영어 수준이 완전 똑같다라고 해봐요. 근데 똑같이 그럼 해리포터를 읽어보자 라고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해리포터 읽으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해리포터를 좋아하지도 않고 영어 소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사람은 뭐예요? 해리포터가 패닉존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포터를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 동일한 수준에 있는 B라는 사람은요. 해리포터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기는 해. 근데 내가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해리포터 번역된 책도 한글판도 여러 번 읽었어. 이런 사람은 해리포터를 도전을 해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끈기를 가지고 쭉쭉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해리포터라는 책은요. 러닝 존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영어 수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똑같은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전공 원서 같은 경우도 그 전공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혹은 뭐 영어 강의 같은 거를 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전공 원서가 정말 어렵다고 할지라도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영어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공을 안 좋아한다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읽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책이 이 사람한테는 패닉 존에 해당하는 책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마다 learning zone, comfort zone, 패닉 존에 해당하는 어떤 게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어떤 기존의 영어 공부량 혹은 관심사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사람마다 끈기도 좀 다르잖아요. 끈기가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죠? 하지만 끈기가 없는 사람은 웬만하면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보면요. 정말 중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들한테 영어 원서 읽기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아니 같이 수업을 들을 때 뭐 심지어 대학원이나 박사까지 하신 뭐 교수님들하고 수업을 같이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걱정을 합니다. 아 이분은 정말 ABC도 정말 알까 말까 정도로 수준이 안 되시는 분인데 이게 완전히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이분의 정말 끈기가 있는 분이라면요. 그 수업을 잘 듣고 소화를 해내고 영어 원서를 곧잘 읽게 되는 상태로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런 것도 뭐라고요? 아, 사람마다 영어 수준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comfort zone, learning zone, panic zone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격, 공부량, 관심 분야가 총체적으로 반영돼서 그런 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아, 이 책은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아예 도전도 못할 책인지, 아니면 아,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법한 책인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책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책이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요. 그냥 안 읽으면 돼요. 지금 나한테 안 맞는 거죠. 아, 보통 그래요. 한 책 읽으면 읽다가 잘 안 읽히면 나 영어 수준이 안 되나 봐. 막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지금은 나한테 안 맞는가 보다. 지금은 나한테 패닉 존이지만 언젠가 너도 나한테 러닝 존 범위에 들어온 다음에 내가 언젠가 널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아쉽지만 더 쉬운 책을 읽게. 이런 식으로 그냥 책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과 그다음에 책을 잘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또 이 이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다룬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영어 원서 읽기의 고수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이자 사실 어떤 분야이든 고수가 되는 배우고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쵸? 컴포트 존과 러닝 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컴포트 존보다는 조금 더 범위 바뀌지만 기꺼이 도전해 볼 법한 수준 러닝 존을 찾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러닝 존에서 그냥 뭉개고 있어라.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 러닝 존이 컴포트 존으로 이렇게 바뀔 때까지 뭉개고 있어라. 그렇게 컴포트 존을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도전해 볼 법한 수준으로 단계를 향상시킨 다음에 그 단계에서 계속 편안하게 느꼈을 때까지 뭉개고 있어라.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분야이든 나의 컴포트 존의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는 것이 즉 배움이고 성장이고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어 원서 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나의 컴포트 존과 러닝 존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나의 수준에 맞는 책을 해서 러닝 존에 해당하는 책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만들고 점점 컴포트 존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 공부 자체를요, 러닝 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면요, 전체 영어라는 어떤 바다가 있고요. 거기에 나의 컴포트 존이 사실 이미 있습니다. 그 컴포트 존의 크기가 아주 점 정도로 작아서 문제지 있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스피킹을 아무리 못한다고 할지라도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나의 컴포트 존입니다. 정말 작을 뿐이지 있긴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컴포트 존의 범위를
점점 그 컴포트 존의 영토를 넓혀 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넓혀 나간다? 내 수준보다 컴포트 존보다 조금 더 도전해 법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간 다음에 그 수준에서 반복 훈련을 하면 된다. 너무 나가면 안 돼요. 너무 나가면 패닉 존이라서 완전 그냥 안 됩니다. 안 돼. 아무것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러닝 존을 잘 찾아가지고 그 러닝 존을 컴포트 존으로, 러닝 존을 컴포트 존으로 계속 바꿔 나가서 영어라는 전체 면적, 영어라는 바다에서 나의 컴포트 존의 범위를 많이 넓혀 나가면 된다. 그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자,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야 될 사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면요, 컴포트 존의 넓이가 충분히 넓어서 영어를 도구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 영어를 내가 쓸 환경이 됐을 때 나의 컴포트 존이 충분히 넓어요. 이 경우 영어 써봤어. 이 경우도 영어 써봤어.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웬만한 경우는 내가 다 겪어봐서 편안함을 느껴. 근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어. 그렇게 만들면 사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뭐 아니, 그럼 어느 정도로 나의 영어의 바다 내에서 나의 컴포트 존의 영토가 어느 정도로 커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긴 할게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기본적인 훈련 방법, 기본적인 어떤 성장과 발전의 원리입니다. 나의 컴포트 존과 러닝 존을 확인하고 컴포트 존의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이게 사실은요, 듣고 보면 그렇죠. 너무나 뻔한 얘기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원리를요,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정말 굉장히 큰 시행착오들을 많이 반복해요. 사실 영어 실력이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원리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실제로 실행하는데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영어 원설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방법론들도요,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 정확히 말하면 그 근간에 있는 것은요,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적인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요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다뤄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됐다면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만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